그날 아침 민재는 여느 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서울 중심에 있는 빌딩 앞에서 그는 잠시 멈춰 섰다.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어딘가 낡고 어색했다. 구김진 회색 정장, 오래된 가죽 가방, 다른 구두, 밑창 모두 그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셔츠의 단추를 꼭 잠그고 넥타이를 바르게 메었다. 그것이 그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자존심이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몇몇 직원들이 그를 힐끔거렸다. 그들의 시선은 말보다 날카로웠다. 저 사람, 또 그 옷이야. 작은 웃음이 새어나왔다. 민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모두가 앞다투어 들어갔고 마지막에 그가 조용히 발을 들였다. 회사 복도는 여전히 차가웠다. 벽에는 최신 프로젝트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모두들 빠르게 걸으며 인사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모니터 불빛이 반사된 사무실 창가에 자리 잡았다. 낡은 책상, 오래된 키보드, 바랜 커피잔. 그래도 그에게는 익숙한 풍경이었다. 민 대리, 회의 준비는 됐어요? 일본인 상사 다케다는 차가운 어조로 물었다. 예, 다 준비됐습니다. 그래요. 이번엔 실수하지 말아요. 발표 자료라도 제대로 맞춰야 하니까. 그 말에 주변 직원들이 피식 웃었다.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손끝으로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매만졌다. 회의실의 조명은 너무 밝았다. 화면에는 그래프와 수치가 가득했지만 아무도 그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다케다는 그를 3번이나 끊고 대신 자신의 부하의 말을 칭찬했다. 이건 일본식 기준에도 부끄럽지 않네요. 그 말에 박수가 따라왔다. 민재의 시야가 잠시 흐려졌다. 그래도 그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끝까지 넘겼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자 모두가 나갔고 그는 혼자 켜진 프로젝터 불빛 아래에 남았다. 조용히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속삭였다. 그래, 오늘도 견디자. 그의 하루는 늘 그랬다. 하지만 오늘 그가 입은 싸구려 정장은 언젠가 다른 의미를 갖게 될 운명이었다. 아직 아무도 그걸 몰랐을 뿐이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의 소음은 늘 그랬듯 무심했다. 사람들은 웃으며 밥을 먹고 있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미묘한 선이 있었다. 누가 상사에게 잘 보이고 있는지, 누가 뒤에서 밀려날지, 그런 계산들이 웃음 뒤에서 오갔다. 민재는 구석 자리에서 혼자 식판을 내려놓았다. 옆자리의 후배 2명이 그를 보며 속삭였다. 그 양복 아직도 입네. 월급을 뭐에 쓰는 거야? 둘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킥킥거렸다. 민재는 젓가락을 천천히 들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에서는 묘한 통증이 일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오래된 상처 같은 고통이었다. 그때 일본 본사에서 온 다케다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다. 모두가 일제히 자세를 고쳤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민재를 발견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아, 민 대리. 오늘은 정장 새로 안 샀어요? 순간 식당의 공기가 멈춘 듯했다. 사람들은 웃음을 참으며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민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숙였다. 예, 아직은 그럴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뭐, 겉모습보다 실력이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그의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어조에는 명확한 조롱이 담겨 있었다. 그날 오후 그는 복도 끝에서 다케다가 다른 일본인 간부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 한국 직원들은 정말 외모로 신경 안 쓰네요. 그게 문제예요.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 말에 상대방이 웃었다. 하지만 싸구려 양복 입은 사람치고 보고서만큼은 꼼꼼하잖아요. 그래도 보기에 불편하잖아요. 회사는 무대예요. 그리고 무대엔 복장이 필요하죠. 그들의 대화는 문틈을 통해 들려왔다. 민재는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침묵을 택했다. 퇴근 무렵 그는 혼자 회의실에 남아 문서를 정리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어둑한 조명 아래에서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아침보다 더 초라했다. 하지만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아픔을 숨기려는 방어였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괜찮다. 언젠가 이 침묵이 답이 될 날이 올 거야. 밖에서는 천둥이 울리고 회의실 불빛이 천천히 꺼졌다. 그의 하루는 그렇게 끝났다. 그러나 그날 밤 본사에서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제목은 단 한 줄이었다. 새로운 한국지사 운영 책임자 내정. 그는 아직 몰랐다. 그 이름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사실을. 아침 공기는 차가웠다. 복도를 따라 발소리가 또렷하게 울렸다. 회사의 벽은 흰색이었지만 그 속의 분위기는 늘 회색 같았다.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스쳐 지나가면서도 모두의 눈빛에는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민재가 프린터 앞에 서자 2명의 직원이 커피를 들고 다가왔다. 그들은 그를 스쳐 지나가며 낮은 목소리로 웃었다. 오늘도 그 정장이네. 그 사람, 진급은 포기한 거 아냐? 민재의 손이 잠시 멈췄다. 종이 한 장이 프린터에서 느리게 나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꺼내 조용히 정리했다. 그들의 대화는 멀어지지 않았다. 복도 끝에서 또 들려왔다. 이번 회의 때 다케다 부장이 또 뭐라고 하겠지. 그래도 저런 사람 밑에서 배우는 것도 경험이잖아. 세상은 공평하지 않으니까. 민재는 서류를 들고 회의실 쪽으로 걸었다. 문틈으로 안쪽이 보였다. 일본인 간부들이 나란히 앉아 노트를 펼쳐두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예리했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확했다. 한국 직원들은 보고서에 감정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효율보다 분위기를 중시하니까 그들은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얇았고 금속처럼 차가웠다. 민재는 문을 닫았다. 손끝에 남은 차가운 손잡이의 감촉이 오래 남았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화면 속에서 그래프가 떠오르고 숫자들이 움직였다. 모든 수치가 정확했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온도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프로젝트 계획서를 다시 열었다. 일본식 관리 방식보다 실질적 효율을 중시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는 언제나 참고용으로만 남았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후배 한 명이 다가왔다. 선배, 괜찮아요? 다들 좀 심하죠? 민재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다들 자기 일하느라 바쁜 거지. 그래도 너무 무시당하면 안 되죠. 선배 아이디어 좋은데. 그는 조용히 컵을 내려놓았다. 세상은 언제나 결과로 말하잖아. 언젠간 알아주겠지. 휴게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지며 도시의 소음을 덮었다. 그는 그 눈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변하지 않겠다. 이 정장도 나도. 그 말에는 슬픔이 아니라 의지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날 저녁 퇴근길 복도에서 누군가의 웃음이 다시 들렸다. 내일 본사 미팅 있대. 또 그 양복 입고 오겠지? 그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오래된 힘이었다. 회의실의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웠다. 다케다는 일본 본사와의 화상회의를 준비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은 실수 없게. 특히 자료 넘길 때 타이밍 맞추세요. 우리 부서는 일본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그의 말에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 속 숫자들이 정렬되었고 그의 손끝이 리모컨 위에 멈췄다. 화면에 일본 본사의 임원들이 등장했다. 표정은 딱딱했고 언어는 예의 바르지만 온기가 없었다. 다케다는 그들에게 거의 절을 하다시피 인사했다. 타케다입니다. 이번 분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민재의 자료를 사용했지만 출처를 언급하지 않았다. 프레젠테이션의 그래프가 넘어갈 때마다 민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수치는 훌륭하네요. 일본 임원이 말했다. 다케다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감사합니다. 팀원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빠져 있었다. 민재였다. 회의가 끝나자 다케다는 의자에 기대며 말했다. 좋아요. 다들 수고했어요. 민 대리, 다음엔 발표 부분 말고 자료 정리만 맡아요. 발표는 좀 부족하잖아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눈을 내리깔고 메모를 정리했다. 회의실 밖으로 나오자 후배가 다가왔다. 선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민재는 잠시 미소를 보였다. 괜찮아. 누군가는 자료를 만들고 누군가는 이름을 얻는 거지. 그래도 억울하지 않아요? 그는 천천히 말했다. 세상은 언젠가 균형을 잡아 늦게 올 뿐이지. 그날 오후 복도 한쪽에서 다케다의 목소리가 들렸다. 한국 지사는 항상 감정에 휘둘려. 일본은 다르지. 그 말은 공기처럼 퍼져 사무실을 채웠다. 사람들은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불편함이 섞여 있었다. 민재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흐릿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지지 않았다. 단지 보여줄 때가 아닐 뿐이다. 저녁이 되자 모두 퇴근했고 회의실 불만 남았다. 그는 조용히 들어가 리모컨을 눌러 마지막 슬라이드를 다시 띄웠다. 화면에는 프로젝트 효율 향상한 작성자 민재한이라는 문장이 있었다. 다케다는 그것을 삭제했었다. 민재는 조용히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손가락으로 모니터를 가볍게 두드렸다. 언젠가 이 이름이 다시 빛날 거야.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다. 넌사인이 창문을 스쳤다. 그는 가방을 들고 나서며 불을 끄지 않았다. 남은 불빛은 마치 침묵 속의 약속 같았다. 오후 햇살이 유리창을 따라 번졌다. 사무실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 묘한 긴장이 감돌았다. 다케다가 회의실을 나가자 모두의 어깨가 조금씩 풀렸다. 그러나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 종이 안에는 그의 아이디어, 그의 노력, 그의 이름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이름은 지워졌고 문장은 다케다의 말투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해 인사팀 문 앞에 섰다. 문틈 사이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이번 달 평가, 일본 본사 사람들 다케다 쪽으로 밀겠대. 역시 이미지가 중요하지. 문을 두드리고 들어간 그는 인사 담당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혹시 제 보고서 검토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직원이 고개를 들었지만 곧 피식 웃었다. 민 대리님, 지금 본사 결제건 때문에 정신없어요. 나중에 다시 주세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이미 다른 메일창을 열고 있었다. 민재는 말없이 문을 닫았다. 복도로 나왔을 때 누군가가 그를 불렀다. 민 대리님, 회계팀의 후배였다. 이거 다케다 부장이 찾던 자료예요. 혹시 본인 거 아닌가요? 그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 파일 표지에는 Take the Project Proposal 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 그의 문장들이 있었다. 문장 하나, 수치 하나까지.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퇴근 후 비 내리는 거리로 나왔다. 인파 속에서도 그는 혼자였다. 우산을 펴지 않은 채 걸었다. 빗물이 어깨를 적셨지만 그는 그저 걸었다. 신호등 앞에서 멈췄을 때 버스 정류장 광고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젖은 정장, 흐릿한 얼굴. 그때 옆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그 사람, 아직 그 양복이네.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다. 불 꺼진 거실에서 그는 의자에 앉았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제야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메시지 하나가 도착해 있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내일은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보낸 사람 한수.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마음 어딘가에 불빛이 켜졌다. 그녀는 그를 믿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좋은 소식이라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날 밤 그는 노트북을 켜고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했다. 제목은 조직 구조 개선안 비공식. 화면 속 커서가 깜빡였다. 그는 천천히 글을 썼다. 효율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온다. 한 문장을 쓸 때마다
그의 손끝이 조금씩 가벼워졌다. 밖에서는 비가 멈췄다. 창문을 열자 도시의 냄새가 들어왔다. 그는 마지막 문장을 쓰고 저장 버튼을 눌렀다. 파일 이름 한수 헌달 리뷰 도켑스. 그는 속삭였다. 내일 이걸 내게 보내야겠어. 다음 날 아침 회사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비가 갠 뒤에 공기는 맑았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흐렸다. 민재는 출근하자마자 컴퓨터를 켰다. 새벽에 작성한 보고서를 메일에 첨부했다. 제목, 비공식 제안서, 내부 효율 개선안, 수신, 본사 경영팀, 참조, 다케다 부장. 그는 잠시 손가락을 멈췄다. 보낼까 말까. 하지만 결국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 후로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았다. 점심이 지나고 오후가 되어도 아무 메일도 도착하지 않았다. 대신 복도에서는 속삭임이 들렸다. 민 대리가 또 뭘 냈대. 다케다 부장 화났대. 자기 승인 없이 본사에 메일 보냈다고. 그 말이 그의 귓가를 스쳤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다케다가 불렀다. 민 대리, 잠깐 봅시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차가웠다. 문이 닫히자 공기가 바뀌었다. 이건 뭐예요? 그는 인쇄된 메일을 책상 위에 던졌다. 본사에 직접 제안서를 보냈다면서요? 그게 규정 위반인 거 알죠? 민재는 침착하게 말했다. 내부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필요? 당신이 뭘 알아요? 시스템은 이미 완벽해요. 당신 생각 같은 건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케다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나뿐 아니라 당신도 곤란해져요. 그냥 조용히 있어요. 그게 당신을 지키는 길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그는 자신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이었다. 사무실로 돌아와 메일함을 다시 열었다. 여전히 답장은 없었다. 하지만 스팸함 한 구석에 낯선 이름의 메일이 있었다. 보낸 사람 HR Headquarters. 제목 Korean Branch Internal Structure Review. Pending Confirmation. 그는 눈을 크게 떴다. 메일을 열자 짧은 문장이 있었다. 귀하의 제안서는 본사 검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추가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그의 입술 끝이 미세하게 올라갔다.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미소였다. 퇴근 무렵 동료들이 회식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늘 다케다 부장이 쏜대요. 민 대리도 오시죠? 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일이 좀 남아서. 누군가가 속삭였다. 아직도 눈치 못 봐? 문이 닫히자 사무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는 컴퓨터를 끄고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켜지고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누구도 듣지 않아도 목소리는 남는다. 그의 메일은 이미 본사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무실 한쪽 벽에 새로운 일정표가 붙었다. 타케다가 회의실 앞에서 소리 높여 말했다. 이번 주 금요일 본사 임원 방문 있습니다. 모두 복장, 태도, 프레젠테이션 완벽하게 준비하세요. 한국 지사가 수준 낮다는 말 다시 듣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긴장된 미소를 지었다. 민재는 자리에서 조용히 메모를 하며 그의 말 속에 담긴 가시를 느꼈다. 그날 오후 다케다는 그의 책상 앞에 와서 말했다. 민 대리, 금요일 행사 때 당신은 발표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냥 지원 쪽 맡아요. 자료 정리, 좌석 배치, 그런 거요. 사람은 각자 어울리는 자리가 있는 법이니까. 그 말은 단순한 지시처럼 들렸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알고 있었다. 누군가 킥킥 웃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회의실에서는 이미 리허설이 시작되고 있었다. 프로젝트 담당자들이 PPT를 넘기며 영어로 대사를 연습했다. 발음, 억양, 눈빛까지 완벽히 일본식이었다. 자, 다음은 발표자 순서입니다. 다케다가 말했다. 첫 번째, 모리카와. 두 번째, 김 팀장.
세 번째, 내가 직접 마무리하죠. 그리고 민 대리는 음향 확인 부탁합니다. 그 순간 공기가 살짝 흔들렸다. 누군가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리모컨을 챙겨 나갔다. 그는 홀 안의 조명을 점검했다. 불빛 하나하나를 맞추며 조용히 움직였다. 전선과 케이블이 얽힌 바닥 위에서 그가 하는 일은 사소해 보였다. 하지만 그의 손끝은 확실했다. 마치 무대 뒤의 연출자처럼 모든 위치를 기억하고 있었다. 리허설이 끝나갈 무렵 다케다가 농담처럼 말했다. 민 대리, 이번엔 양복 다림질 좀 하고 오세요. 외국 임원들 앞이니까. 사람들이 웃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네, 신경 쓰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부드러운 단단함이 있었다. 퇴근 후 그는 홀에 혼자 남았다. 빈 의자들이 늘어서 있었다. 조명 테스트를 하며 홀 중앙에 섰을 때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 무대에서 웃던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하자 그의 마음속에는 슬픔보다 차분한 결의가 있었다. 밖으로 나와 하늘을 보니 별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별보다 선명했다. 조명은 꺼져도 기억은 남는다. 그날 밤 그는 오래된 정장을 걸어두며 다림질을 하지 않았다. 그대로 입기로 했다. 그 옷에 그의 하루들이 스우며 있었기 때문이다. 행사 전날 사무실은 전쟁터 같았다. 꽃장식, 현수막, 음향 장비, 이름표 하나까지 모두 다케다의 감독 아래 준비됐다. 의자 강역 맞춰요. 테이블 1000주름 펴세요. 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민재는 묵묵히 체크리스트를 들고 돌아다녔다. 모든 세부 사항이 그의 손을 거쳤다. 오후가 되자 본사에서 오는 차량 일정표가 공유되었다. 도쿄 본사 부사장, 상하이 지사 총괄, 그리고 새로 부임하는 글로벌 운영 관리자, 전부 참석입니다. 직원들은 술렁거렸다. 새 관리자? 한국인이래? 그럴 리가. 일본 본사가 그렇게 할까? 궁금증이 퍼졌지만 아무도 정확한 정보를 몰랐다. 민재는 홀의 마이크를 조정했다. 음향이 울릴 때마다 자신이 어디까지 내려와 있는지, 어떤 시선 아래 서 있는지 느껴졌다. 하지만 그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래된 익숙함이었다. 다케다가 다가왔다. 민 대리, 내일은 아침 일찍 와요. 입구에서 안내 맡으세요. 네. 정장 새로 샀죠? 아니요. 아, 참 고집도. 뭐, 그게 당신이니까요. 그는 비웃듯 어깨를 두드렸다. 밤이 되자 모든 준비가 끝났다. 홀 안에는 조명만 남았다. 민재는 홀 중앙에 서서 테이블 위의 명패들을 정렬했다. 타케다 켄지, 모리카와, 한수, 글로벌 오퍼레이션스 매니저. 그 이름을 본 순간 그의 손이 잠시 멈췄다. 한수? 그는 조용히 이름을 다시 읽었다. 한수. 그는 믿기지 않아 잠시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설마?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수, 오늘 늦어요. 응, 내일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아침에 바로 공항으로 갈 거야. 공항? 응, 나중에 이야기할게. 자긴 잘 자. 전화가 끊긴 뒤 그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한수, 글로벌 오퍼레이션스 매니저.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하지만 그는 끝내 웃음을 지었다. 그럴 리가 없지. 우연일 거야. 그는 정장을 걸고 구두를 닦았다. 다른 굽과 긁힌 가죽이 그대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는 손끝으로 그 상처를 닦으며 중얼거렸다. 내일 이 옷으로 끝까지 가보자. 그는 불을 끄고 창문을 닫았다. 어둠 속에서 그의 그림자가 천천히 벽을 따라 사라졌다. 밖에서는 새벽 바람이 불었다. 도시는 잠들었지만 어딘가에서는 이미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다. 행사 당일 아침, 빌딩 로비는 분주했다.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분홍색 이름표를 붙이고 향수 냄새와 커피 향이 섞여 떠돌았다. 민재는 다른 직원들보다 1시간 일찍 도착했다. 입구에서 손님 명단을 확인하며 작은 미소를 유지했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의 그림자가 오갔다. 검은 양복, 윤기 나는 구두, 단정한 머리. 그 속에서 그의 낡은 정장은 확실히 눈에 띄었다.
그러나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임무는 방문객을 맞이하는 것이었다. 어서 오세요. 그가 문을 열며 인사하자 일본 본사 임원들이 지나갔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길은 그를 스치듯 지나갔다. 마치 투명 인간처럼. 로비 데스크에 있던 리셉션 직원이 조용히 말했다. 민 대리님, 오늘 너무 일찍 오셨네요. 준비할 게 많아서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를 지었다. 그 정장 자주 입으시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게 편해서요. 편해서, 네. 그녀의 말끝에 묘한 온기가 있었다. 행사 시작까지 1시간이 남았을 때 다케다가 도착했다. 민 대리, 입구는 다른 직원이 맡을 거예요. 당신은 안쪽 조명 점검하세요. 네. 그리고 가능하면 사람들 앞엔 안 나오는 게 좋겠어요. 분위기 흐트러지면 곤란하니까. 그의 말은 칼날처럼 부드럽게 다가왔다. 민재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홀로 들어가며 그는 리셉션 데스크 앞을 지나쳤다. 여직원이 작게 속삭였다. 민 대리님, 힘내세요. 그는 멈춰서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아주 살짝 끄덕였다. 그 짧은 순간 둘만의 작은 연대감이 스쳤다. 홀 안은 아직 조용했다. 조명이 꺼진 상태에서 스크린의 불빛만 희미하게 비쳤다. 그는 마이크 테스트를 하며 음향의 울림을 확인했다. 테스트 하나 둘. 그의 목소리가 텅 빈 공간에 퍼졌다. 그 울림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존재의 증명이었다. 그가 단상 위에 서 있을 때 문이 열리고 몇몇 직원이 들어왔다. 민 대리, 거기 말고 뒤쪽에서 해요. 네. 그는 다시 자리를 옮겼다. 어쩐지 그 말이 익숙했다. 늘 뒤에서, 늘 그림자 속에서. 잠시 후 일본 임원들이 도착하고 중국 지사 관계자들이 뒤따랐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의 인사소리가 겹쳤다. 그는 홀 구석에서 조명을 조정하며 그 모습을 지켜봤다. 눈부신 사람들 속에서 그는 빛을 조절하는 손이었다. 무대 위 커튼이 움직였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리셉션 쪽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방금 들어온 누군가가 있었다. 검은 재킷, 단정한 머리, 단단한 걸음. 그녀는 잠시 주변을 둘러본 뒤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다. 리셉션 직원이 그를 바라보며 입모양으로 말했다. 새 관리자래요. 그는 순간 숨이 멎었다. 그녀의 이름표에 적힌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한수, Global Operations Manager.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다. 홀 안이 사람들로 가득 찼다.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울렸다. 본사 임원들이 앞줄에 앉고 다케다가 단상으로 올라섰다. 오늘은 우리 지사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일본 본사와 중국 지사, 그리고 새로 부임하신 글로벌 매니저님을 환영합니다. 박수가 퍼졌다. 민재는 뒤쪽에서 조명 스위치를 조정하며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의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요동쳤다. 그녀 한수가 천천히 단상 쪽으로 걸어갔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다케다는 마이크를 잡고 웃었다. 오늘 아침 한 가지 흥미로운 일이 있었죠. 우리 직원 중 한 분이 오래된 양복을 입고 왔어요. 하지만 그게 문제는 아닙니다. 회사의 이미지는 결국 보이는 것에서 시작하니까요. 사람들이 웃었다. 일본 임원들도, 한국 팀장들도. 그 직원이 누군진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죠? 웃음이 퍼졌다. 어떤 이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어떤 이는 눈을 돌렸다. 민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리모컨을 쥔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 웃음은 익숙했다. 그가 회사에 들어온 첫날부터 늘 존재하던 소리였다. 그러나 오늘은 그 웃음의 끝이 달라질 것을 직감했다. 무대 위에서 한수가 마이크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다케다 부장님. 하지만 저는 외형보다 본질을 중시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이 회사는 오래가지 못했을 겁니다. 순간 홀 안의 웃음이 멈췄다. 다케다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물론이지요. 말씀처럼 본질도 중요하죠. 그럼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저는 오늘
본질을 보여준 한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홀 뒤쪽을 향했다. 조명 스위치 앞 어둠 속에 서 있던 그를 향해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다. 순간 공기가 식었다. 그 사람은 오늘 이 행사를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는 어떤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어떤 시선에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홀을 채웠다. 그의 이름은 한민재입니다. 정적. 모두가 그를 바라봤다. 누군가가 숨을 들이쉬었다. 다케다의 얼굴이 굳었다. 한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는 제 남편입니다. 호란이 완전히 멈췄다. 리셉션 직원의 손이 입을 막았다. 카메라 셔터가 한 번 울렸다.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대답이었다. 호란의 공기가 달라졌다. 한수의 마지막 말이 울려 퍼진 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다케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그의 옆에 있던 일본 임원들은 시선을 피했다. 박수는 없었다. 대신 정적이 있었다. 무겁고 길고 깨지지 않는 정적. 민재는 천천히 손을 내렸다. 조명 리모컨이 그의 손끝에서 떨어져 바닥에 닿았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한수가 무대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맞닿았다. 그 순간 말보다 강한 무언가가 오갔다. 다케다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다. 좋은 농담이네요. 하하.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네요. 그의 목소리는 얇고 떨렸다. 일본 본사 임원 중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진짠가요? 다케다는 대답하지 못했다. 한수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농담이 아닙니다. 그는 제 남편이며 오늘 발표 자료의 설계자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슬라이드를 넘겼다. 화면에 Operations Efficiency Model 한민자에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홀, 아니, 다시 조용해졌다. 민재는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단상 옆 의자에 앉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계속 그를 따라왔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그가 그 사람이었어? 그 보고서가 그의 거라고? 다케다는 이름을 지웠잖아. 다케다는 손을 모으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협업이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이미 무게를 잃었다. 한수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다. 협업이라면 공정해야 합니다. 공로를 숨기는 것은 효율이 아닙니다. 저는 본사의 판단에 따라 다음 구조 개편안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마다 공기가 변했다. 민재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는 사람들의 반응을 느꼈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놀람, 후회, 그리고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다. 행사가 끝나자 사람들은 삼삼오오 흩어졌다. 누군가는 다케다의 눈치를 받고 누군가는 민재에게 다가가려다 멈췄다. 그는 홀 안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고 조용히 무대의 조명을 껐다. 빛이 하나씩 사라지자 공간은 다시 어둠에 잠겼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밖으로 나왔을 때 로비의 리셉션 직원이 그를 바라봤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축하드려요, 민 대리님. 그는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로비를 지나며 사람들이 그를 바라봤다. 이제 아무도 웃지 않았다. 행사 다음 날 아침 회사 전체가 술렁였다. 신님 매니저가 한국인이라니 그 남편이 그 사람이었대.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하지만 당사자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재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들은 그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인사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그 인사 속에는 어색한 존중이 섞여 있었다. 사무실 문을 열자 다케다가 앉아 있었다. 얼굴에는 미묘한 피로가 묻어 있었다. 민 대리.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네, 어제 일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본사 쪽에서도 조금 당황했을 거예요. 민재는 가만히 서 있었다.
괜찮습니다.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미안합니다. 제 의도는 압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괜찮습니다. 그 말에 다케다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오후 본사에서 공문이 도착했다. 제목, 조직구조 재편 및 인사, 이동 공지. 내용 중 한 줄이 모든 사람의 눈길을 끌었다. Operations Division, Supervisor, 타케다 켄지, Reassigned to Tokyo HQ. 그 문장은 조용히 폭발했다. 사람들이 속삭였다. 다케다 부장이 본사로 간대. 사실상 좌천이래. 누가 대신 맡지? 누군가 대답했다. 글로벌 매니저가 직접 관리한대. 다케다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서류를 챙기며 민재를 바라봤다. 그동안 수고했어요.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둘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 그러나 그 안에는 어제와 다른 감정이 있었다. 다케다의 눈빛 속에는 미세한 후회와 인정이 섞여 있었다. 오후 회의에서 한수가 등장했다. 이번 주부터 새로운 구조가 적용됩니다. 우리는 효율보다 신뢰를 중시합니다. 그녀는 민재 쪽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 말에 사무실의 공기가 바뀌었다. 누구도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키보드 소리만 들렸다. 퇴근 무렵 민재는 창가에 서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창문에 비쳤다. 한수가 다가왔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조용했어요. 하지만 좋은 조용함이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조금은 인정받는 기분이죠?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인정보다는 정화에 가까워요. 그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래도 그 정장은 이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그는 웃었다. 아니요. 이 옷은 내 기록이에요.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창문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비에 녹아 흘렀다. 그 침묵은 길었지만 따뜻했다. 다음 주 월요일 회사의 공기는 다르게 흘렀다. 복도마다 작은 긴장이 깔려 있었다. 오늘 회의, 글로벌 매니저가 직접 참석한대. 이번엔 진짜 본사 스타일로 간대. 사람들은 속삭였고 그 속에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수가 천천히 들어왔다. 검은 재킷에 흰 블라우스, 단정한 머리, 차분한 걸음. 그녀의 눈빛은 차가운 듯했지만 따뜻했다. 모두가 그녀의 존재감을 느꼈다. 앉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러나 그 한마디로 공기가 바뀌었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일본과 중국 본사 임원들이 화상으로 접속했고 다케다도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웃음을 잃지 않았지만 손끝이 살짝 떨렸다. 이번 회의는 구조 개선안에 대한 최종 검토입니다. 한수는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눌렀다. 지난 몇 년간 한국 지사의 효율은 수치상 안정적이었지만 실제 내부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신뢰와 협력, 이 두 단어가 사라져 있었죠. 그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슬라이드가 넘어갔다. 화면에 그래프와 함께 작은 이름이 떴다. Data and Model Provided by 한민자에. 사람들의 시선이 움직였다. 다케다는 얼굴이 굳었다. 이 모델은 지난 프로젝트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한수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공식 문서에서는 이 이름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겠습니다. 결과가 이미 말해주니까요. 회의실 안이 정적에 잠겼다. 일본 본사 임원 중 한 명이 물었다. 그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바로 옆 부서에 있습니다. 다케다는 서둘러 말했다. 그건 단순한 착오였습니다. 보고서 통합 과정에서 이름이 빠진 거죠. 착오라면 한수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봤다. 왜 3번이나 같은 일이 반복됐을까요? 그의 입술이 굳었다. 그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을 맺었다. 이 회사가 진짜로 변하려면 실수를 숨기는 게 아니라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신뢰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본사 임원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누군가는 눈을 내리깔았다. 민재는 회의실 밖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문틈 사이로 한수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가 느꼈던 모든 모욕이 서서히 녹아내렸다. 복수도 승리도 아니었다. 단지 오래된 정의가 조용히 돌아온 순간이었다. 그는 문을 닫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서 있었다. 그 고요함이 그의 대답이었다. 회의는 예상보다 길어졌다. 발표가 끝난 후에도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본사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다케다는 계속 손끝으로 펜을 굴렸다. 그의 이마에 작은 땀방울이 맺혔다. 그때 본사 총괄 이사가 말했다. 이번 구조 개선은 훌륭합니다. 그리고 그 기반을 만든 분께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수를 향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진짜 공로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회의실 뒤쪽 문을 바라봤다. 그의 이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적고 싶습니다. 그녀가 손짓하자 문이 열렸다. 민재가 들어왔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걸었다. 그의 발소리가 카펫 위에서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모든 시선이 그를 향했다. 이분이 바로 제가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울렸다. 한민재, 한국지사의 근간을 세운 사람. 회의실 안의 공기가 멈췄다. 일본 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다케다는 얼굴이 굳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는 낮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 본사 총괄이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앞으로 그대의 의견을 직접 보고 싶군요. 그의 말은 공식적인 승인과 같았다. 그 순간 다케다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잠시만요. 오해가 있습니다. 저는 그를 존중해왔고 단지 업무 효율을 위해 그만하세요. 한수가 그를 막았다. 존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다케다는 입을 다물었다. 방 안의 온도가 달라졌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한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다. New Leadership Framework, Starting Today. 그 화면 아래에는 세 개의 이름이 있었다. 한수, Global Manager, 한민재, Operations Consultant, 타케다 켄지, Tokyo HQ, Reassignment, 침묵. 그러나 이번에는 어제와 달랐다. 어제의 침묵이 당황이었다면 오늘의 침묵은 존경이었다. 회의가 끝나자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다. 그것은 형식적인 박수가 아니라 늦게 찾아온 인정의 박수였다. 민재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한수의 눈빛이 그를 향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날 이후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회의가 끝난 뒤 사람들은 하나둘씩 회의실을 나섰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속삭였다. 저게 진짜였어. 다케다 부장이 이름을 지웠다더라. 그 말들이 공기처럼 퍼져나갔다. 다케다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펜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당황이 섞여 있었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가 늘 서 있던 중심이 오늘만큼은 텅 비어 있었다. 민재는 회의실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누구의 시선도 원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다케다의 어깨 너머로 회의실 창밖을 바라봤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는 평소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았지만 무언가가 달라졌다. 민대리, 다케다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예, 수고했어요. 짧은 말.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서로의 눈이 잠시 마주쳤다. 그 짧은 시선 속에는 모든 것이 들어 있었다. 다케다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었다. 주변 직원들이 길을 비켜주었다. 그의 걸음은 느렸고 어깨는 약간 굽어 있었다. 평소처럼 단정했지만 그 안의 기세는 사라져 있었다. 복도에 나왔을 때 그는 잠시 멈췄다. 벽에 걸린 거울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그는 중얼거렸다.
내가 저 사람을 그렇게 봤었나? 입가에 미묘한 떨림이 일었다. 그 순간 민재가 복도 끝에서 걸어 나왔다.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쳤다. 다케다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실례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괜찮습니다.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천천히 지나갔다. 다케다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 등은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그가 사라진 뒤에도 복도의 공기는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케다는 느꼈다. 자신이 잃은 것은 자리가 아니라 존경이었다. 그날 오후 그는 짐을 정리했다. 책상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서류와 메모들이 있었다. 그는 그것을 하나하나 모으며 잠시 멈췄다. 한 장의 종이, 한민재의 Efficiency Report, 그가 지워버린 이름이었다. 그는 그것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마지막으로 회의실을 돌아보며 중얼거렸다. 그 사람의 침묵이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어. 밖으로 나올 때 복도에 조명이 켜졌다. 그 불빛 아래에서 그의 그림자는 작고 얇았다. 그 그림자가 문틈을 벗어나자 그가 남긴 자리는 비어 있었다. 민재는 그 모든 것을 멀리서 지켜봤다. 어떤 감정도 없었다. 연민도, 복수도 아니었다. 단지 오래된 균형이 돌아온 것뿐이었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다음 날 아침 회사 전체가 조용했다. 어제의 사건이 모두의 입에 올랐지만 아무도 크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민재가 출근하자 사람들이 조용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리에 앉자. 매일 알림이 떴다. 발신인 타케다 켄지. 제목 감사의 인사. 그는 잠시 망설였다가 클릭했다. 민 대리님, 어제 일로 인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의 노력과 성실함을 진심으로 인정합니다. 부끄럽지만 이제야 제대로 봅니다. 앞으로 어디서든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거운 진심이 있었다. 그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단지 메일을 닫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 충분하다. 그날 오전 한수가 회의실로 그를 불렀다. 오늘 본사에서 추가 보고가 들어왔어요. 무슨 내용이죠? 당신의 제안서가 공식 채택됐어요. 내일부터 실행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했어요. 우리 둘 다죠.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회의가 끝나고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물었다. 민재 씨, 이제 그 정장 좀 바꾸는 게 어때요? 그는 웃었다. 이건 내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버릴 수 없어요. 그녀도 웃었다. 그럼 다림질이라도 하세요. 그건 생각해 볼게요. 점심시간, 그는 혼자 옥상으로 올라갔다. 도시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아래로 보이는 사람들, 수많은 빛과 그림자. 그 속에서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작지 않다는 걸 느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모욕은 기억되지만 존중은 남는다. 그날 오후 본사에서 공식 문서가 도착했다. 한민재, Senior Operations Consultant. 그의 이름이 새겨진 문서였다. 퇴근 시간, 그는 조용히 사무실 불을 껐다. 빈 의자와 책상, 켜진 모니터 불빛. 그는 창문을 열어 찬 공기를 들이마셨다.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에게 쉬는 침묵 속에 있었다. 밖으로 나서자 빌딩 로비에서 리셉션 직원이 그를 향해 인사했다. 오늘도 멋지네요, 민 대리님. 그는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그런 기분이네요. 그가 문을 나설 때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여전히 그 싸구려 정장. 그러나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다. 그는 단정히 옷깃을 펴고 중얼거렸다. 이 옷이 나를 지켜줬다. 바깥의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의 걸음은 따뜻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아무도 지우지 못했다. 일주일 후 새로운 구조 아래 첫 공식 회의가 열렸다. 사람들은 긴장된 얼굴로 자리에 앉았다. 공기의 온도는 달랐고 침묵은 이전보다 묵직했다. 이제 다케다는 없었다. 대신 한수가 회의실 중앙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민재가 있었다.
그의 이름표에는 Operations Consultant, 한민재가 새겨져 있었다. 그 한 줄이 모든 시선을 모았다. 오늘 회의는 간단합니다. 한수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제 우리 회사의 시스템은 변화해야 합니다. 위에서 명령하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책임지는 방식으로. 그녀가 말을 마치자 조용히 노트를 넘기던 손들이 멈췄다. 민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사람이 그를 바라봤다. 저는 단지 숫자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안을 꽉 채웠다. 이 회사의 문제는 실수가 아닙니다.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효율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들었다. 그 말은 꾸짖음이 아니라 거울 같았다. 이제부터는 누구든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같은 곳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누군가 손을 들었다. 저 어제 보고서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숨겼을 텐데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누군가의 박수가 따라왔다. 다른 직원이 이어 말했다. 저도요? 수치를 잘못 기입했는데 그걸 바로잡겠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서서히 풀렸다. 한수는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그게 바로 변화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민재에게 향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은 처음으로 가벼운 얼굴로 회의실을 나섰다. 누군가는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민 대리님, 아니, 한 컨설턴트님. 고맙습니다. 그는 웃으며 답했다. 우리 모두의 일이었죠. 회의실에 남은 조용한 공기 속에서 그는 한수를 바라봤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그래요. 하지만 그 시작은 이미 당신이 만들어놨어요. 그녀의 말에 그는 고개를 숙였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긴 어둠이 거치듯 빛이 회의실 바닥을 천천히 덮었다. 그 빛 속에서 한때 그림자였던 그가 드디어 한 사람의 이름으로 서 있었다. 그날 오후 본사 임원단이 방문했다. 갑작스러운 일정이었다. 사무실 안의 긴장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된 침착함이었다. 임원단이 들어서자 한수가 나섰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보고가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민재에게 향했다. 한 민재 컨설턴트가 직접 발표할 겁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앞으로 나섰다. 사람들은 놀랐다. 불과 몇 달 전 그는 같은 자리에서 발표를 금지당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오늘 그는 중심에 서 있었다. 프로젝터 화면이 켜지고 그는 천천히 첫 슬라이드를 넘겼다. 효율은 속도가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신뢰는 시간을 들여 쌓는 것이고 그 시간을 견디는 것이 실력입니다. 그의 손끝이 화면을 가리켰다. 그래프가 바뀌었다. 수치가 아니라 얼굴이었다. 현장 직원들의 사진, 팀의 이름, 함께 일한 사람들의 순간들이 하나씩 나타났다. 이건 숫자가 아닙니다. 이 회사의 심장입니다. 누군가 코끝을 훔쳤다. 박수는 아직 없었지만 공기는 이미 따뜻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켜졌다. 감사합니다. 짧은 단어. 그러나 그 한 줄이 천천히 모두의 마음을 채웠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누군가 손뼉을 쳤다. 조용히, 천천히. 그 소리가 다른 소리들과 섞이며 퍼졌다. 이내 사무실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한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박수를 쳤다. 그의 눈빛과 그녀의 눈빛이 다시 만났다. 말이 필요 없었다. 본사 임원이 말했다. 이 회사는 이제 믿을 수 있겠군요. 여기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미소를 지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각자 자리로 돌아갔다. 그러나 아무도 떠들지 않았다.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존경이 있었다. 민재는 홀로 남아 스크린을 껐다. 프로젝터 불빛이 사라지자 어둠 속에서도 사람들의 따뜻한 숨이 남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한수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오늘의 침묵 기억할 거예요.
그는 미소 지었다. 나도요.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와 구두를 벗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는 창문을 열어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다. 그 불빛 사이에서 자신이 걸어온 길이 스쳐 지나갔다. 조롱에서 시작된 하루가 존경으로 끝나다. 그는 속삭였다. 이 침묵은 나의 박수다. 하루가 저물어 가고 있었다. 사무실 불빛이 하나씩 꺼졌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퇴근했고 복되는 발소리만 남았다. 민재는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다. 책상 위에 서류를 정리하며 천천히 서류철을 닫았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년간의 기록들이 있었다. 지워졌던 이름들, 바뀌었던 문장들, 그리고 이제 되찾은 서명. 창문 밖으로 노을이 번졌다. 주황빛이 유리창에 닿아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는 잠시 그 빛을 바라보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한수가 들어왔다. 아직 안 갔어요? 마무리 중이에요.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그가 정리한 책상을 바라봤다. 당신 여전히 조용하네요. 그는 웃었다. 시끄럽게 살기엔 너무 오래 참았죠. 그녀는 가까이 다가와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다. 본사에서 온 편지예요. 당신 덕분에 구조 개선 프로젝트가 표준 모델로 지정됐대요. 그는 종이를 받아 들었다. 한민재, Excellence in Operational Integrity. 그 문장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건 우리 둘의 일이었어요. 그녀의 말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이 없었으면 세상은 끝까지 몰랐을 겁니다. 그녀는 잠시 미소 지었다. 그래도 당신이 침묵하지 않았다면 나도 여기 없었을 거예요. 둘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밖에서는 저녁 바람이 불고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다.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 그는 서류를 서랍에 넣고 가방을 들었다. 이제 가요. 어디로요? 집으로. 그리고 내일은 조금 다른 옷을 입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다. 정말요? 글쎄요. 아직 모르겠어요. 그들이 복도로 나왔을 때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모두 일어나 인사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제야 그가 입은 낡은 정장이 빛을 받았다. 누군가가 속삭였다. 저 옷, 오늘따라 멋있다. 그는 리셉션 데스크 앞에서 잠시 멈췄다. 예전에 자신을 위로했던 직원이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다르게 보이네요. 그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시선이 변한 거겠죠. 빌딩 문을 나서자 저녁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그는 한수를 향해 말했다. 이제 됐네요. 뭐가요? 그들의 웃음이 드디어 멈췄잖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아무 말 없이 걸었다. 신호등이 바뀌고 거리의 불빛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그의 손끝이 잠시 그녀의 손등에 닿았다. 그 짧은 순간이 모든 말보다 따뜻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도시는 아직 잠에서 덜 깨어 있었고 거리에는 신문 배달 오토바이 소리만 들렸다. 민재는 천천히 걸었다. 출근이 아닌 산책이었다. 골목길을 돌자 유리창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다. 여전히 같은 정장. 그러나 이번엔 다르게 보였다. 북임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는 굳은 자존이 있었다. 그는 카페 문 앞에 멈춰 섰다. 아직 문이 열리기 전이었다. 유리창 안에는 closed라는 표지가 걸려 있었지만 그 글자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는 커피 향 대신 새벽 공기의 냄새를 들이마셨다. 휴대폰이 울렸다. 메시지. 한수. 오늘은 그냥 쉬세요. 이제 당신도 좀 편해져야죠. 그는 웃었다. 그래요. 오늘은 쉼이 어울리네요. 그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늘은 맑았고 첫 햇살이 건물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눈을 잠시 감았다. 그동안 그를 조롱하던 웃음들, 무시하던 시선들, 그 모든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 기억들은 이제 무겁지 않았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들은 웃었고 나는 견뎠다. 이제 남은 건 병원뿐이다. 그는 회사 건물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로비 앞을 지나칠 때 유리문에 붙은 작은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다. 이번 달의 모범 직원 한민재. 그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리셉션 직원이 문 안쪽에서 그를 발견하고 고개를 숙였다. 축하드려요. 그는 짧게 답했다. 고마워요.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정장은 여전히 싸구려였지만 그 안의 사람은 더 이상 예전의 민재가 아니었다. 그는 거울을 향해 작게 인사했다. 잘 버텼다. 옥상에 올라서자 바람이 불었다. 도시의 소음이 아래에서 작게 울렸다. 그는 난간에 손을 올리고 멀리 떠오르는 해를 바라봤다. 그 빛은 강하지 않았지만 꾸준히 번져 나갔다. 그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오래된 명함 하나를 꺼냈다. Operations Consultant 한민자의. 그는 그 명함을 바라보다가 주머니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이름이 내 목소리다. 그의 얼굴에 햇살이 닿았다. 눈을 감은 그의 표정은 평화로웠다. 멀리서 종소리가 들렸다. 도시는 완전히 깨어났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서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한마디 말보다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세상이 그를 조용히 인정하는 순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이 곧 힘이었다.